자, 르네님께서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기존 심리학이든 마음이론이든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심리를 다루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임상실험에서도 증빙이 가능해야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리 타파에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검증의 오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학과 심리학은 뭐를 연구하면 됩니까? 몸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은 실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용이 되면은 어디에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은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학과 심리학은 수많은 연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 연구된 건 의술, 즉 질병치료 쪽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심리학에서는 계속 연구되는 거를 어디에 심리치료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상하게 치료가 안 돼요. 의학에서는 치료가 되거든요. 몸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데 물론 불가사의한 영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심리는 두 개를 연구해야 돼요. 의학은 몸만 연구하면 돼요. 그런데 심리는 뭐와 뭐의 작용입니까? 몸과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몸에 나타나는 반응만 연구를 하니까 반쪽 연구만 되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심리에다 연결을 해보면 몸에서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 검증이라는 걸 필요합니다. 제가 포럼이라든가 라이브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토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벌써 이 분야 쪽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의 오류란, 저도 검증에 관련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많이.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론이라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뭡니까? 마음은 추상적이거든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를 나름대로 하나의 뭘로 만들었습니까? 체계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디다가 검증을 했냐면 일상적인 마음에도 물론 검증을 해봤지만 또 치료에도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법을 만든 거예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되지?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마음이론을 완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검증이 되지 않으면 완성이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저 혼자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로 치료되신 많은 분들을 통해 가지고 검증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이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무형의 추상적인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 두 개를 완성을 하고 진짜 심리치료 기법까지 완성을 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심리치료 쪽에 적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걸 치료를 쭉 진행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의 정부부터 시작해서 관련되는 학계, 관련되는 기관, 기타 등등 제가 연결 안 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내가 이만큼 만들었다. 이만큼 내가 검증을 했고 내 혼자서 이렇게 왔으니 한번 연구 같이 해보면 안 되겠냐? 요만한 소집단 만들어서 너희들과 함께 참여해서 정말 한번 우리 이걸 검증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제안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돌아오는 답변이 뭘 것 같아요? 검증해와. 아니, 당진당 검증하자니까요. 그랬더니 검증해오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오랜 시간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검증해오라고 하지? 검증하자는데. 그랬더니 보니까 검증해달라고 갔는데 검증을 요청을 저보고 해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진짜 하다 몇 년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서 검증을 하면 되냐 했더니 해외에서 검증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검증하는 기관조차도 없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난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현재 제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기관, 단체, 협회, 학회, 기타 등등 검증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뭐를 해왔습니까? 아신 분은 알 겁니다. 지금 마음이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 다음에 속마음 이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마더테라피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거 왜 다 번역하고 앉아요? 제가 돈 들여가지고. 결국은 해외 나가서 검증하러 나가렵니다. 그런데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해외 모 기관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내놓으래요. 그러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줘버릴 걸. 그랬으면 제가 유명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냥 캔슬을 시켜버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 검증하면 되는구나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논문 쓴 것도 지금 해외 한 군데 지금 현재 제출하면서 지금 진행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책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번역을 해서 사람들한테 제공도 하고 있고 언젠가는 검증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심리, 상담, 그 다음에 마음, 뭐 치료 이런 관련, 심리 치료 이런 쪽 관련된 검증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검증 자체를 한국에서 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낸 이메일들 다 휴지통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가끔 제가 연락하면은 그거 나 관심 없거든 해외에 연락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답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심리, 치료, 그리고 마음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것도 검증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가져오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자칭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다 사이비가 돼버리는 거죠. 들으려고 함께 공동 연구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심리타파를 한번은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포럼도 오랫동안 포럼도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포럼도 진행해오고 지금 이렇게 라이브 상담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내용들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지금 다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모든 포럼 영상 만드는 이유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상담 이거 하는 거 다 전체 영상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다 공개도 합니다. 그거 다 가지고 있는 이유 결국은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책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 팔리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4년 전부터 왜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느냐? 저 때는 아마 검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자도 아니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저랑 같이 공동 연구하는 거를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때는 아마도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이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수많은 지금 한 100여 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누군가가 학문적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전문가의 길로서 언젠가는 어딘가에서 다시 검증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긴 뭐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뺏겨가지고 요거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뺏겨가지고 자기 딴에 자기가 만들었다고 지금 유튜브에서 상담실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안 합니다. 먹고 살겠다는데 그걸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라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한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걸 아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가면서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술이 있다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가면 더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우리가 마음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마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진짜 말 그대로 사이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도 모르면서 마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진짜? 라고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져버리면 여러분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마음을 논하는 사람 말 듣지 말라고. 마음 원리도 모르면서 무슨 마음 얘기를 하고 있냐고. 아, 인간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거는 그 사람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요, 마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게 되면, 그 지식을 갖게 되면 살아가면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다 왜곡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무너져가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가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 본인은 몰라요. 자기 뽀대내기 바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그걸 했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는데 본인은 가해자가 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강연하고 있는 게, 내가 강의하고 있는 게,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심리를 치유하고 힐링하고 있다는 게 과연 진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하긴 뭐 생각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죠.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기 이익적 가치를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그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트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 타파라는 방송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치료 분야 쪽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땡땡 상담실을 갔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굉장히 저명하고 유명하시고 예약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막 몇 개월씩 막 예약이 대기가 돼 있고 막 이렇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치료하시면 되지 왜 저를 찾아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치료가 안 돼요. 1년이 가도 6개월이 가도 치료가 안 된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왔으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틀린 거는 아닌데 그게 치료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그래서 원리를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매우 놀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를 해줄까요? 자, 힐링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기분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조금만 공감을 하고, 라포 형성이라고 얘기해요. 라포 형성을 하고 그 사람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얘기도 좀 들려주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함께 그걸 나누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법으로 그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건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가서 해보니까 돼요. 그거는 왜? 내가 원래 회복력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회복력을 상실한 심리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심리장애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분노조절장애다, 인격장애가 됐던 심리적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외성 스트레스 장애든 뭐든 심리장애거든요. 우울증이든 중독증이든 뭐든 간에. 자, 이 심리장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힐링 기법으로 기분 전환으로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심리치료에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딱 알게 되면 심리를 안정시키고 심리를 치료할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자기 얘기입니다. 상처 이야기하는 걸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그 사람이 아파서 왔어? 그럼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왜 아픈지는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들어야 될 이유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치료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라포 형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에 의해서 심리치료는 자기 이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누가? 나만이 내 자신의 심리를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해주는 말 가지고 치료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절대 공감하고 라포를 형성을 하면 심리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행동에 관련된 걸 이래라 저래라 뭐해라 라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뭐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맞아요. 힐링 상담에서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치료 상담에서는, 치료에서는 상담이란 자체가 필요가 없는 이유가 듣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치료한다라고 유명하신 분들이 다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못하는 저는 어떤 말을 해도 제 말은 듣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분의 몫이에요. 치료를 하는 사람이 이쪽에 가서 하겠다. 그거는 그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진짜 치료하려면 심리 장애를 치료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본인의 사연 이야기하는 거 못해야 되고요. 안 해야 되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치료법이 없습니다. 힐링법은 가지고 있으나 기분 전환시키는 기법은 가지고 있으나 치료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포 형성하는 곳 또 뭐가 있습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래라 저래라 자기의 지식을 막 전달해주고 이야기해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심리치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절하겠죠. 즉 뭐냐면 심리치료는 오로지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가 회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회복력을 만들어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힐링 기법,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뭐하는 이 기법을 가지고서 심리치료 쪽에 들어오니까 심리가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그거의 논리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 논하도록 하고 아마 영상 쪽에 보게 되면 이 관련되는 주의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가 공개도 해놨습니다.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전문가인 분들 좀 제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세요. 치료 쪽과 힐링 쪽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치료 기법도 완전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뭐까지 비유를 했냐면 기침약을 가지고서 폐암 치료제를 쓰고 있는 거랑 같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폐암하고 기침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래서 치료 기법을 함부로 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비교했습니까? 일반적인 기침 나오면서 콜록콜록 하는 거하고 독감에 걸린 거하고는 다릅니다. 치료법이 다르고요. 자, 독감에 걸린 것과 폐렴하고는 또 틀립니다. 자, 폐렴과 폐암은 또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힐링 기법, 즉 기침 관련돼 있는 그 처방을 가지고서 독감도 치료하고 폐암도 치료하고 폐렴도 치료하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치료법이 분명 달라야 되거든요. 우리는 유명하다, 뭐하다, 어쩌고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얼마나 정확하느냐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왜? 여러분들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심리는 여러분들의 행복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걸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치료한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는 요 분야. 그래서 우리가 동네 의원을 가더라도 뭐 기침약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들은 해주잖아요.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처방해주고 진단하고 처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폐암 증상,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폐암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치료하겠다고 처방해주나요? 아니잖아요. 어디로? 큰 병원에 가세요. 가서 다시 진단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안 해줍니까? 의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심리하는 사람들은 왜 그걸 안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오면은 이 사람에겐 힐링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동네에 가까운 심리 상담실을 가셔도 됩니다. 여기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치료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찾아오는 사람 내담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사람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심리타파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증, 증빙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심리 타파를 운영을 해가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왜 그런지 이거에 관련된 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만들어 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침약으로 폐암 치료를 하고 있는 이 심리 상담의 현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래서 저 사람이 날 치료해 줄지 몰라? 착각하지 마세요. 힐링하는 거는 잘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고요. 문제는 치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 치료하러 갔다가 중독증에 들어가면 조울증 발생하잖아요. 그 어떻게 다 책임지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충격적이긴 하지만 본질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빨리 가져야 내 불행을 예방을 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심리 문제 또는 심리 장애가 발생이 되면 진짜 치료를 하는 쪽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리치료, 즉 심리장애를 치료하는 쪽에는 세 가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데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치료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라포 형성하는 데는 무조건 치료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래라 저래라 자기 지식을 전달하는 쪽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치료법이 아닙니다. 세 개 중에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상담실에서 그런 치료하는 센터에서는 치료법이 없는 겁니다. 힐링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회복력을 가지고 있던 것에 그냥 말 그대로 기침약 같은 거 이거 처방하고 이렇게 가는 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그 정도 하나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보는 눈이 생길 겁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제가 그 논제로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뭐 인성교육에 관련되는 거, 지금 의무교육화되어 있는 이 부분들, 그리고 심리장애를 어쨌든 어떻게 우리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심리장애를 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봐서는 절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 이런 이제 사회 이슈와 비슷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세 가지의 논제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하는 심리 타파 시간에 요거를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원리를 가지고서 특정한 하나의 현상을 원리로 분석을 해서 원리를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포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4개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하는데, 심리 포럼이라고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가지고서 심리 현상의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심리 포럼이다.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응용하는 방법인데 다양한 심리와 다양한 심리 장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월 2번을 하는데 토요일날 오후 1시에서 3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리들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가 발생하게 되는 바로 외도 문제가 있는데, 이 외도 심리 포럼이 매월 2번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2시간 동안 이 포럼이 진행되고, 또 성심리 포럼, 성기능 포럼, 이제 이 두 개를 통합을 해서 제가 성심리 포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8월 달부터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운영을 했지만 월 2번 해서 결국은 둘째 주와 넷째 주 외도심리 포럼 이후에 3시부터 5시에 성심리 포럼을 월 2번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사모라고 해서 자녀들의 심리를 치료하는 것, 자녀들의 양육 문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을 시키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원리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바로 그런 포럼이 있는데, 그게 매월 첫째 심리 포럼 다음에 이어서 오후 매주 토요일날, 매주가 아니죠,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5시에 2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바로 이 서울에 있는 한국심리교육원 4층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에 인원이 약 한 70명 좀 안 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강연장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영상이 다 거기서 촬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포럼은 마음과 속마음의 원리를 가지고서 그 현상에 대한 원리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하고 있는 거 있죠. 유튜브 라이브 상담 또는 라이브로 하고 있는 방송이 있는데, 이거는 원리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가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시간으로 느끼기에는 실제 라이브라는 상담이나 라이브라는 바로 이런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를 빼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리만 설명하는 거는 포럼에서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어느 거를 참여를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카페에서 댓글로 참여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 물론 치료하시는 분들은 무료지만 치료가 아니신 분들은 일정의
비용을 소요가 됩니다. 그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인간관계를 가져가는데, 인간의 마음을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본질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원리가 작용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알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원리에서 해석되는 것이 엄청난 대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심리 타파 시간을 이용을 해서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만 염두를 해두시고, 오늘은 제1회 라이브 심리 타파 시간인데, 이 라이브 심리 타파를 이제 첫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 그리고 개념적인 얘기들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2회부터는 특정한 논제 하나에서 3개 정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안에 깊이 있는 진짜 심리가 무엇인지, 마음이 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현존하고 있는 이론적 체계, 현존하고 있는 상담으로 심리로 논하고 있는 얘기는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시게 될 겁니다. 틀린 거는 아닌데 의미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오늘 이걸로 해서 제1회 라이브 심리 타파를 마치고, 제2회 라이브 심리 타파는 다음 주 목요일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양력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8월 15일 날 쉬는 날이긴 하지만 이 라이브 심리 타파는 운영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 오후 2시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인데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